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입맛이 없어질까? 예전에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는데 왜 요즘은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대체 뭘 먹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이야기할 때 병원이나 약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몸을 매일 움직이게 하는 진짜 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하루 3번 반복되는 식사 습관이야말로 우리 몸의 방향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식사의 힘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몸이 젊을 때와는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마치 오래된 자동차가 새 차와는 조금 다른 관리가 필요한 것과 비슷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감각입니다. 혀의 미각, 코의 후각이 예전만큼 예민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이라도 예전보다 싱겁게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더 짜게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맛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식사를 통해 느끼던 즐거움도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씹는 힘입니다. 치아가 약해지거나 틀니를 사용하게 되면 음식을 씹는 힘이 예전보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딱딱한 음식은 피하게 되고 먹는 음식의 종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먹는 음식이 줄어들고 식사량이 줄어들면 몸에 필요한 영양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몸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을 오래 유지하려면 벽돌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전기와 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벽돌만 계속 들어오고 시멘트가 부족하다면 집이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겠지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음식만 계속 먹고 다른 영양이 부족해지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면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만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균형이 약해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기초적인 체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활동량이 줄어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밖에 나가는 일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식욕도 줄어듭니다. 식욕이 줄어들면 식사량이 줄어들고 식사량이 줄어들면 영양이 부족해집니다. 이렇게 하나의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부르는 작은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요즘은 밥 먹는 것도 귀찮아. 혼자 먹으니까 대충 먹게 돼. 이 말 속에는 사실 아주 중요한 신호가 들어 있습니다. 식사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식사는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의 리듬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루 3번의 식사는 우리 몸의 시계를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 몸도 그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자주 거르게 되면 몸의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갑자기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소화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또는 식사 대신 간식으로 배를 채우는 경우도 생깁니다. 간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간식이 식사를 대신하게 되면 필요한 영양을 고르게 섭취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주 단순한 원칙입니다. 바로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너무 단순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을 지키지 못하면서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는 간단하게라도 식사를 시작하고 점심에는 몸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채우고 저녁에는 부담스럽지 않게 마무리하는 것. 이 단순한 흐름이 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 있게 먹는 것입니다. 균형이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식탁 위에 5가지 색깔이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곡류, 단백질 음식, 채소, 과일, 그리고 우유나 유제품입니다. 이 5가지가 조금씩만 식탁에 올라와도 우리 몸은 훨씬 안정적인 영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밥 한 공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리고 채소 반찬이 1가지 또는 2가지 올라옵니다. 여기에 국이 하나 있고 식사 후에 과일 한 조각이 더해집니다. 이렇게만 구성되어도 이미 아주 훌륭한 식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한 식사는 반찬이 아주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짓수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밥에 김치만 넣고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밥에 국만 말아서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사가 계속되면 단백질이나 다른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국을 끓일 때 두부를 조금 더 넣어 보십시오. 시금치를 넣어도 좋고 달걀을 풀어 넣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같은 국이라도 영양의 균형이 훨씬 좋아집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달걀 요리를 할 때 채소를 함께 넣는 것입니다. 달걀을 프라이로 먹는 대신 집에 있는 당근이나 양파, 애호박을 잘게 썰어 함께 볶아 보십시오. 거기에 치즈 한 장을 더하면 단백질과 영양이 훨씬 풍부해집니다. 이처럼 식사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만 더 다양하게 먹어보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생각 하나가 나중에는 몸에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하루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반복되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그것이 곧 삶의 방향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사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간단한 식사라도 영양을 충분히 채우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식습관 1가지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밥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밥 중심의 식사를 해왔기 때문에 밥만 잘 먹으면 식사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밥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는 중요한 음식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몸이 원하는 모든 영양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챙겨야 합니다. 단백질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 속에 이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생선, 달걀, 두부, 콩, 닭고기, 살코기 같은 음식들이 모두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여기서 1가지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 음식이 하나씩 올라오는 식탁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달걀 하나,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 저녁에는 콩이나 닭고기. 이렇게만 해도 하루 동안 필요한 단백질을 훨씬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또 1가지 중요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채소입니다. 채소는 우리 몸의 조절 장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몸속에서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추고 소화를 돕고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는 채소 반찬이 2가지 정도 있으면 좋습니다. 꼭 나물이어도 좋고 샐러드여도 좋고 쌈 채소여도 괜찮습니다. 색깔이 다른 채소를 함께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초록색 채소, 빨간 채소,
노란 채소처럼 색깔이 다른 채소에는 서로 다른 영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식탁이 마치 작은 무지개처럼 색깔이 다양해지면 영양도 자연스럽게 다양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일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과일은 비타민과 여러 영양이 풍부한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적당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철 과일을 선택하면 더 좋습니다. 제철에 나는 과일은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과일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에 배가 조금 출출할 때 사탕이나 과자 대신 과일을 하나 먹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에 필요한 비타민도 채우고 식사 사이에 공복도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더 좋습니다. 바로 우유나 유제품입니다. 우유, 두유, 요구르트 같은 음식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의 밀도가 조금씩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칼슘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우유나 두유 또는 요구르트를 먹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유를 마셨을 때 배가 부글거리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우유를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두유나 요구르트를 선택해도 좋습니다. 또는 유당이 제거된 우유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차갑게 마시는 것보다 따뜻하게 데워서 조금씩 나누어 마시면 속이 훨씬 편안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식사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훨씬 편안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창한 음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밥만 먹던 식사에 단백질을 하나 더 올리는 것, 달걀 요리에 채소를 조금 더 넣는 것, 간식으로 과일과 요구르트를 함께 먹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몸의 상태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다고 느껴서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탈수에 조금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 동안 종이컵 기준으로 6컵에서 7컵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훨씬 편안합니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눈에 보일 때마다 한 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물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와 함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움직임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식욕도 살아나고 소화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식사 후에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몸은 좋은 자극을 받습니다. 이렇게 식사와 물, 그리고 움직임이 함께 어우러질 때 몸의 균형이 훨씬 좋아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다른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음식을 씹는 게 점점 힘들어.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서 식사가 부담스러워. 사실 이런 변화는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아와 잇몸이 약해질 수 있고 소화기관의 움직임도 예전보다 조금 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식사를 하면 몸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식사를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의 방법을 조금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먼저 씹는 것이 어려운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씹기 어려우면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식사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을 먹기 편한 형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먹을 때 질긴 부분이 있다면 미리 제거하고 조리하면 훨씬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생선은 가시를 제거해 두면 식사할 때 훨씬 편합니다.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줄기가 질긴 채소는 잘게 다져서 조리하거나 푹 익히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음식을 크게 한 번에 씹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게 썰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과나 배 같은 과일도 통째로 먹기보다 얇게 저며 먹으면 훨씬 편안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음식들은 원래부터 부드러운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걀찜은 씹는 힘이 약해도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연두부도 좋은 선택입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감자도 잘 삶으면 매우 부드러운 식감이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씹는 것이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드럽게 먹는다는 것이지 영양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두부를 먹을 때 채소를 함께 넣어 조리하면 부드러우면서도 다양한 영양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달걀찜에도 채소를 조금 넣으면 색도 예쁘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다음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소화 문제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사량과 식사 속도를 조금 조절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식사하면서 몸이 소화를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기름이 많은 음식은 소화 과정에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름진 음식은 줄이는 것이 편안한 식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도 속이 예민할 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맵거나 너무 짠 음식은 줄이고 부드럽고 담백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바로 누워 있는 것보다 잠깐이라도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집 안에서 천천히 걸어도 좋고 날씨가 좋다면 잠깐 밖에 나가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 이야기를 차근차근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루 3번 규칙적으로 식사하기. 한 가지 음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을 조금씩 함께 먹기. 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부드럽고 편안하게 먹기.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기. 그리고 음식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이 몇 가지 습관이 모이면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생활 습관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멀리서 찾으려고 합니다. 특별한 약이나 어려운 방법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건강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오늘 먹는 한 끼의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식탁을 한 번만 천천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드시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먹는 이 음식이 내 몸을 만든다.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식사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채소를 한 가지 더 올려보시고 내일은 물을 한 컵 더 마셔보시고 다음 날에는 식사 후에 집 앞을 잠깐 걸어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몸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졌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